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농업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짧게 주어진 편이라서 깊숙하게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딱딱한 얘기지만 개념은 뭐고 뭘 하자는 농업인지 설명을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고 다듬을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저 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사회적 농업이 무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됐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유럽연합의 이제 이쪽의 권위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 근로계약을 맺고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런 분들을 통합하거나, 즉 이런 분들에게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일자리를 주거나, 또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이나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이거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또 아동이나 노인 같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방식이 농사이면 그게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내내 뭐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아주 상위의 대통령 자문기구도 있고 그런데, 뭐 사회통합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우리 더불어 잘 살아야지 이런 거 뭐 통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못하는, 또는 뭐 섞이긴 섞이는데 조금 저 외진 곳에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섞어 사는 것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사회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농업이 기여한다면, 특히 정확하게는 농업 생산활동, 농사일이 기여를 한다면 그런 게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농장에서 불러가지고 일을 좀 하고 돈을 좀 벌어가게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사회통합, 농업을 통한 사회통합이고 노동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장애가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케어가 필요한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이따 사례 발표 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농장에서 농사일을 엄청 많이 하진 않겠죠. 돌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농작업을 같이 하면서 뭔가 돌봄 서비스를 병행을 할 때, 그분들도 그런 농장이 없다면 저 밖에 있었을 텐데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사회적 농업이라고 봅니다. 교육도 사회적 농업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교육을 한다면.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요새 머물고 있는 홍성군에는 농사를 배우고 농촌에서 농사지면서 살겠다고 내려오는 젊은 분들이 좀 있는데요. 흔히들 얘기하죠. 평생 호미 한번 손에 쥐어보지 않고 갑자기 왔는데 젊은 분들이니까 돈이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농사는 당연히 모르고 그냥 보통 한 3개월 생활비 들고 와서 농사 짓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누군가 데리고 농장에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배우고, 책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사를 배우는 거는 실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주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농장이 농업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농장이 없다라면, 그런 농업이 없었다면 그 젊은이들은 농촌에 내려왔어도 섞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도시로 떠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업을 통한 사회통합, 즉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업을 통해서 저 지역사회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섞이지 않은 사람들 같이 끌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삶이나 실천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지적장애입니다. 그때는 뭐 그 지적장애 이런 말도 몰랐고 어렸을 때 약간 남들보다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20몇 살이 됐는데도 어디 취직 같은 건 못하고 동네에서 그냥 배회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불쑥불쑥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말은 잘 안 통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누나는 아닌데 제가 꼬맹이 때 막 놀리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혼을 내죠. 놀리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집이나 옆집도 그렇고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너 왔냐? 우리 밥 먹는데 점심 먹는데 같이 먹자. 그러고 가끔 마당에 콩 타작할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면 너 일 좀 해봐라. 조금이라도 일 좀 해봐라. 그리고 용돈 좀 쥐어주고. 왜냐하면 한 동네 누구네 집 딸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은 내용상으로는 되게 오래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어디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맡기면서 같이 어울리고 살았던 것이지 이게 뭐 아주 별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또 의학계에서는 녹색 돌봄이 있는데 그 사회적 농업은 넓은 의미에서 뭔가 좀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데 농업이 작동을 하면 사회적 농업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돌봄 농업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이나 고용 같은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녹색 돌봄이라는 것은 꼭 농업만 아니고 산림이나 여러 가지 경치 좋은 곳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의료적 행위를 녹색 돌봄이라고 하는데 교집합이 생깁니다. 사회적 농업 중에서도 돌봄 농업 쪽이 어떻게 보면 그린케어, 녹색 돌봄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종류의 사회적 농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말이 붙은 이상 이것도 농업이죠. 그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 우리가 요즘에는 보통 상식적으로 농업이라고 하면 1차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 부처를 분류할 때 경제부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은 경제적 활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농업은 경제활동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농업은. 경제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농업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업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 일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농업인데 기왕이면 농사를 짓더라도 환경을 좀 생태계를 좀 잘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는 없을까? 요즘 말로 좀 폼나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긴 버는데 동시에 국민들에게 환경 서비스,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될까? 돈 버는 농업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면 기능이 2가지 이상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기능 농업이라고 하고 이 다기능 농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 농업계가 직면한 또는 농업 정책이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적 농업은 어떻게 보면 다기능 농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농업 중에서도 돌봄 농업은 다기능 농업이면서도 반드시 그 복지 쪽하고 같이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결합된 그런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농촌 현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구든지 살아가려면 재화나 서비스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남들만큼 중간 수준으로 구하지 못하면 그 다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사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아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동네 병원이 없다.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겁니다. 하필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배제라는 게 꼭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남들만큼 접근하지 못할 때 사회적 배제라고 그러고, 이유는 굉장히 많죠. 빈곤, 인종, 장애, 연령 뭐 등등 이유 불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농업이 기여한다면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농촌은 뭐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는 도시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농촌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국 농촌의 현실이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에는 인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요. 농촌 지역에 뭐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도 식당이 하나밖에 없고요. 치킨집 하나, 식당 하나밖에 없고, 보건소 하나 있고, 약국이 없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면에. 힘듭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슈퍼마켓이 하나, 아주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6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저녁에는 라면 사러 못 갑니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겁니다. 등등 이러다 보니까 복지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배제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장들이 이분들을 끌어안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농사를 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 부문에서 농업이 농산물 생산하는 거 말고 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거세지고, 이 사회적 농업 얘기도 유럽에서 시작한 것들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 목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비한 것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통합시켜내고, 또 기존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이 사회정책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 이런 실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건복지 쪽에서는 뭐 올해 많이 몇 번 발표가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시설에 있는 분들 시설에서만 돌보지 말고 지역사회로 내보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사회 안에서 돌보게 하는 게 훨씬 인간적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농촌,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지역사회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신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주택을 마련해주고 야근 보건소 가서 처방받아서 사 먹는데, 그럼 낮 시간에 뭘 하냐는 거죠, 이분들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약 먹고 밥해 먹고 평생 그렇게 사냐? 이건 아니죠. 어딘가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돈을 버시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농장이죠. 농장에서 이분들을 받아서 같이 농사 짓고 뭐 약간의 돈벌이도 하고 같은 농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면 커뮤니티 케어인데, 그게 좋은 의미인데 또 사회적 농업인데 준비는 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은 분명히 점점 커지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혁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회혁신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믿는 정의는 그겁니다. 사회적 관계,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새로 만나서 관계를 맺어서 그 새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사회혁신이다라고 뭐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정의를 하는데, 이따 사례 발표 때 나오겠지만 그냥 농사만, 1차 농산물 생산만 하는 농사만 지었다면 농민들이 돌봄이 필요한 환자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또는 학교 선생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학부모가 아닌 이상엔. 근데 사회적 농업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과도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일종의 사회혁신 활동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회적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민을 육성을 해서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농업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적 농업만 전문으로 하는 농민, 왜냐하면 사회적 농업만 전문으로 한다고 누가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이런 요구는 있으니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 사회적 농민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농민들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저기 배제된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같이 어울려 살자라는 지역사회 안에 협동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유효한 전략이고 정부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뜻밖에도 농촌 지역에 좀 저 멀리 가 있는 분들을 끌어안아서 농사를 같이 짓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농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은 열심히 하게 놔두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농사만 죽어라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정부가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농업 실천을 하다 보니 그냥 농업만 하는 거에 비해서 그 경제적으로 이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만큼만 보충을 해주는 정책,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충이라는 게 보조금을 주면서 온갖 잡다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농장의 농업인의 모자란 부분을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예산 집행, 이런 식으로 정책을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농업은 농민과 관계없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안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여러 부처들의 그 칸막이 없는 논의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